전남 신안군 사치도에서 3년 동안 강제 노동을 하던 17살 허명애 군이 오늘 섬을 탈출해 가족들에게 돌아왔습니다. 허 군은 지난 84년 4월 전남 영광군 버스터미널에서 청년 2명에게 납치돼 그동안 섬에서 김 따기 등 노동에 시달리다 주인이 집을 비운 틈을 타 김상자에 숨어 여객선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른바 현대판 노예선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서해안 새우잡이 배들의 조업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현대판 노예선, 이것은 전라남도 영광과 신안 일대 해역에서 조업하는 젖새우잡이 무동력선입니다. 그 까닭은 원시적인 조업 형태에다 무허가 직업 속에서를 통한 인신매매 그리고 끊이지 않는 선상폭력 때문입니다. 전남 신안과 영광 지역 130여 척의 새우잡이 여선들은 무동력선으로 지난 87년 8월 셀마오 태풍 때는 82명의 선원이 숨졌고 올 들어서도 지난 6월 이곳 신안군 임자면 앞바다에서 15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등 해마다의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선원을 구하기 힘들게 되자 남자 인신매매 전문 조직이 서울과 부산, 경남 등 전국을 무대로 직업을 구하는 남자들을 강제로 데려다 1인당 몇십만 원씩 받고 이 새우잡이 무동력선에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배 타러, 처음에는 배 타러 온다는 말을 안고 그냥 서울 식당 종류로 가려고 그냥 갔는데, 그래 가니까 서울서 강제 뚝 펴면서 이제 내려오라고 해서 그래 오게 됐습니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폭행과 감금이 일상화된 무동력선의 선상 생활입니다. 일단 무동력선에 팔려온 남자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하며 일단 배에 오르면 선장 등 고참 선원들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플라스틱 물통을 타고 탈출하다 익사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 간의 그 음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상급 선원이 하급 선원에 대한 말을 듣지 않는다든가 폭행을 당한 후에 탈출을 하다가 사망하는 일, 주로 그런 여행이 있어요. 6살 어린이를 섬으로 유인해 40년이 넘도록 노예처럼 부리고 폭행을 해온 사람이 마을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방송 천면봉 기자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65살 장모 씨입니다. 장 씨는 전남 신안의 한 외딴 섬에서 농사와 김양식을 하면서 44년 동안이나 50살 김모 씨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김 씨가 장 씨의 덫에 걸린 것은 철부지 6살 때입니다. 목포역에서 이 섬으로 끌려 들어온 김 씨는 이때부터 장 씨의 노예였습니다. 장 씨는 지금까지 김 씨에게 단 한 푼의 임금도 주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시로 폭행했습니다. 아저씨가 무서워요? 네. 왜 무서워요? 때리는 게 무섭지요. 인권의 사각지대에 갇혀 자신의 존재조차 잊은 채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서 비참하게 생활해온 김 씨는 최근 마을 주민의 신고로 상처뿐인 44년의 세월에서 풀려났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적도 있지만은 자기 나중에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속이면서 그때마다 붙잡아 놓곤 하였습니다. 경찰은 장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피해자 김 씨는 보호시설로 인계할 방침입니다. 섬으로 끌려가 죽도록 일한다는 현대판 노예 풍문, 그냥 떠도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노숙자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수년간 강제 노역을 시킨 김양식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방송 권준범 기자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 중도면의 섬마을 증동리. 컨테이너에 새까맣게 그을린 남자들이 멍하게 앉아 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는 옷가지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테이프로 도배질을 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을 하던 대구시 진천동 49살 김모 씨 등 3명은 매달 6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5년이 넘게 섬에 갇혀 지내왔습니다. 아침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중노동과 욕설. 하지만 이들은 돈 한 푼 받지 못했습니다. 인간 치워하는 사람 미치겠어요. 뭐 용이 없더라고. 왜 안 나오셨어요? 사장한테 바로 연락이 가기 때문에. 받지 못한 임금만 6천만 원. 이들을 노예처럼 부린 업주는 뒤늦게 합의를 제의했습니다. 현대판 노예 생활은 노숙자 중 한 명이 나이가 들어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섬에서 쫓겨나면서 알려졌습니다. 한 것도 아니고 내 발로 한 것도 아니고 끌려갔지. 김치가 이상해. 내려가서 내릴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 제작진을 다급히 부르는 마을 주민. 말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섬으로 일하러 들어온 일꾼들이라고 했다. 실제 섬 곳곳에서는 많은 인부들이 쉴 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다. 바다일의 특성상 대부분의 작업들이 매우 고되고 거칠어 보였는데 인부들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쏟아지는 선주의 욕설. 선주보다 나이가 지긋한 일꾼도 있었지만 주눅이 든 듯 고개만 숙인 채 아무런 대꾸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을 이장을 만나 사정을 확인해보기로 했다. 모든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장. 심지어 그 마을이잖아. 인명록 없습니까? 인명록? 없어요. 인부들의 현재 위치는 물론 마을 주민들의 연락처조차 전혀 모른다는 것. 일부 어민들은 자신들도 피해가 많다며 성토했지만 그렇다고 누군가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까지 묵인될 수는 없을 터. 뭐 사다 주라면 사다 주고, 또 뭐 할 때 뭐 있으면서 이기고. 그런 근로에 합당한 월급처럼 이렇게 주신 게 있냐고요. 임금이요? 임금은 안 주고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쓰고, 뭐 자기가 필요하면 갖다 두고 그것밖에 없어요. 용돈 외에 제대로 된 월급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다는 선주. 빨리! 그렇게 꼬시지 말아요. 너무 까지 마라. 그리고 상인들이 왜 그러냐고. 그러라고. 노숙자. 나 만나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주인인데. 사람이 사람한테 무슨 안 만나 빨리 가지고 그게 대가 산책을 짓거려. 처음에 와가지고 많이 맞았지. 사람가 있었어.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멀찍이서 보고만 있는 공무원들. 이거는 개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환경을 바꾼다고는 하지만 그 전에 그럼 그동안에 그 피해 입었던 거는 그냥 무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해주려고 하냐고요? 공무원들은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공급이 가냐고 아드님이요? 네. 아직 못 나왔어요. 우리 아들 얼굴 봤어요? 예, 봤어요. 안 죽었어요? 예, 안 죽었어요. 잘 계시는데요. 안 죽었어? 예. 아이고, 어쩌까? 나는 왜 이렇게 했어야 돼? 아들 하나가 왜 저렇게 했어 그래? 이장들은 없대요. 쌀쌀한 가을밤. 아들이 오는 줄만 알고 문 앞까지 나와 마냥 기다리고 있었다는 노모. 시안아, 그래 엄마가 저기 안 보고 싶어요. 나 혼자 산다 이래. 세게 오느라 이? 시안아 이? 어휴 자꾸. 시안아 꼭 엄마한테 찾아와 이? 뭘 길을 몰라서 못 오나? 하루라도 일찍 세게 엄마한테 와. 엄마 죽기 전에 너 보고 죽구러. 엄마 살았을 때 그래 오느라 이? 그러면 그 나오셨을 때 인권센터에는 전화했는데 전화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았고 예. 경찰한테도 혹시 SOS 나 좀 도와달라 이런 거 전화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은 뭐 할 줄 몰라도 가재는 개편입니다. 누가 가재입니까? 경찰이 그쪽 염전 주인 편입니까?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제가 2달 동안 있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하다못해 순찰이라도 한번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찰이 예. 거기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저녁에 딱 들어가면은 암흑지대지만은 낮에 일하러 나온 거 보면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염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예. 거기 염전에 아주 그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쫙 가면서 뭐 소금 창고 뭐 우리 숙식하는 곳 해가지고 많은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얼핏 보기에도 그냥 5, 60명이에요. 얼핏 보는 것만 해도. 근데 안 보이는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 방 진짜 수백 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곳에 나 2달 동안 했으면 순찰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경찰의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나름대로 느낀 게 네. 가재는 개편이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한들 이 말에 먹혀들겠냐. 그리고 어제도 잠시 제가 얘기를 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목포에서 조깃배를 한번 탔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그 조깃배를 타러 들어갔는데 바다에 나가고 일주일 일을 했습니다. 예. 일을 했는데 자 먹는 거 자는 건 그렇다 쳐도 먹는 건 그렇다 쳐도 작업하는 거와 잠을 자러 지하 우리 선원실로 들어가서 이불을 덮으니까 이불에서 물이 질질 흘러요.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해 와가지고 나 일 못하고 가겠다고. 그랬더니 그 선장 부인 그 아이들 내 자식 같은 놈들이 나 진짜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어디서 왔어? 가래요.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불량업주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국민 정서와는 다소 동떨어지다 보니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상동 기자입니다. 섬에서 온 한 통의 편지로 세상에 알려진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 장애인이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이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한 뒤 수년간 노예처럼 부려먹은 염전업주들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이 불법 행위에 동참해 4년간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피해자에게 겨우 500만 원을 준 박모 씨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항소심은 1심의 실형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동력을 착취하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감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재판에서도 법원은 관행적으로 벌어지던 위법 행위였다며 업주들에게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부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봐주기 판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등은 장애인 노동 착취를 외면했다고 반발했고 일부는 근로관리감독이 허술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